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지금 인터뷰 스케줄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 이거는 수당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다뤄볼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시고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풀타임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와 지금 8월 달부터 인터뷰 진행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례를 들어볼게요. 9월 4일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전부 끝났지만 UI를 받는 분들은 계속 받고 계시고 페드에드 받는 분들은 9월 10일 엔딩 위크까지 계속 받으셨죠. 그런데 이미 수당이 다 끝나고 혹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당 자격 심사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되더라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최근에 온라인 로그인 하시면은 어포인먼트 그래갖고 인터뷰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뷰할 날짜와 시간대가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EDD에서 진행하는 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사이에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인터뷰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불가피하게 전화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제 스케줄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제 스케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EDD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는 분들은 최소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페이먼트가 펜딩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여부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든지 혹은 인터뷰 날짜가 너무 길어지면은 컨디셔널 페이먼트 조건에 의해서 일단 지급해 준 다음에 인터뷰 후에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을 하겠죠. 설티파이 할 때 질문 중에서 1, 2, 3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2번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느냐 했을 때 여기 yes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no라고 해야지 나는 언제든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거든요. 언제든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은 no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많으셨어요. 특히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풀타임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팬데믹으로 아이를 학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제가 뒤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yes라고 답을 하시면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이유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 인터뷰가 대부분 걸리고 있어요. 전화 인터뷰가 걸리면은 페이먼트도 그만큼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한두 주가 대부분 펜딩돼 있을 거예요.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봐야 되거나 혹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가 문을 닫거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서 13세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일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에 yes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no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yes라고 답을 하시고 이유를 적었을 때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터뷰에 걸렸을 때 그 이유를 말했을 때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뒤늦게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린 예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시고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이들 학교가 문을 닫아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을 때 어떻게 될까요? EDD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고용주가 비즈니스 로케이션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세니타이저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타 방역 규정을 어겼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 그만둘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법규를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단지 손님들이 왔을 때 나는 코로나에 걸릴까 봐 겁이 난다. 이래서 그만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지병이 있는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기저질환 환자라든지 심각한 천식 환자라든지 이런 병이 있을 경우에는 닥터 소견서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만뒀다라는 것을 증빙하면은 또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시간이 줄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충분히 렌트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받았는데 팬데믹이 터진 후에 시간이 줄면서 실업수당을 받았을 때는 그게 커버가 되지만 실제로 내가 일을 갔을 때 얼마를 버느냐가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실업수당을 받을 때 주 인컴의 75%를 공제를 하고 수당을 지급을 해주죠. 가령 여러분들이 주에 300불의 그로스 인컴을 번다고 했을 때 EDD가 수당을 225불, 75%에 해당하는 거죠. 그 금액을 공제를 하고 주 수당을 지급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당을 공제받기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서 벌어지는 실제 수입은 75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225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함으로써 그 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수입은 75불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주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다니기 위해서 가스비를 넣으려면 보통 가스가 지금 많이 올라서 일주일에 최소 100불 이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120불로 잡아봤어요. 그러면 수당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75불밖에 안 되는 건데 가스비를 120불이나 주고 일을 하러 가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계산적으로 일을 하러 가면은 오히려 가스비가 주에 40불 이상 더 드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가스비가 40불 이상 더 들면서 일을 하는 게 난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실업수당을 받는 게 난지 EDD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그만둘 때 이 이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인터뷰할 때 이 이유를 잘 말씀을 하시면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어도 그 커즈가 될 수 있어요. EDD에서 고용주에게 이 직원이 왜 그만뒀는지, 가장 최근에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적어내는 폼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들이 정확하게 발렌티얼리 그만뒀다 이렇게 적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히어링까지 가야 되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뷰할 때 고용주의 컴플레인이 아니고 혹은 레이오프 됐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만뒀지만 나는 이런 이유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EDD가 여러분의 편에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더 이상 히어링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만둔 건 사실이고 단지 여러분 입장에서 이 이유라면 타당하다고 판결이 날 수가 있어요. 우버나 리프트 하시는 분들도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데 가령 일주일 동안 내가 팬데믹 전에는 적어도 1000불을 넘게 벌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루 종일 나가서 내가 가스비를 써보니 하루에 50불도 못 버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다른 잡을 찾기 위해서 이 일을 임시로 그만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 커즈가 돼요. 자, 우버 하시는 분들 그만뒀는데 어떤 이유로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걸 한번 잘 응용해서 본인이 여기에 맞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요. 고용주가 다시 복직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부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대부분의 데이케어나 스쿨들이 전부 풀리 오픈을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 학교가 문을 닫아서 내가 아이를 돌봐야 된다. 이 이유는 8월 이전의 이야기는 다 해당이 되겠지만 8월 달부터는 대부분 오픈하고 9월 달은 지금 완전히 오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9월 달부터 인터뷰가 잡힐 경우에는 이 대답을 했을 때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이 특수한 컨디션인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컨디션이 아닐 경우에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풀타임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전에는 그랬지만 나는 지금 잡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이 이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상을 받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야만 수당 자격이 되는 거예요. 특히 PUA 받는 분들이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죠. 혹은 복직을 하지 않아도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케이스 중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1번,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서 실업이 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 자격이 된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우에 있는 케이스와 두 번째에 있는 케이스는 다르죠. 우에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1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요, disqualification이 나고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요, disqualification이 나고 있어요. A와 B 사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화면 멈춰서 한번 잘 보세요. B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아이 학교가 문을 닫아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다라는 두 번째 조건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인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증빙하지 못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어느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9월 달에 인터뷰를 했을 때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에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잘 해보세요. POA를 받는 자영업자분들은요,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인터뷰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청 서류도 준비가 간단한 분들도 있고 좀 복잡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POA 받는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뷰할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답을 하시는 게 좋은지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는 거는 준비 없이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당황을 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실수를 하고 답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건지 항상 준비를 한 후에 인터뷰에 응하면은 작은 실수로 여러분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이번 주 내로 자영업자분들 인터뷰 준비하는 과정 다뤄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